어, 그 비디오를 보고 나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 나에게 뭐다?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마지막에 몇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군 위안부는 뭐다 하라는 그런 답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일본군 위안부는 뭐다? 평화다? 혹은 인권이다? 혹은 생명이다? 혹은 환경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여준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접해본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일종의 그 오리엔테이션으로 이걸 먼저 보면 제 이야기가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제가 왜 21년 동안 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면 아득히 먼 과거, 70년 전 혹은 60년 전에 있었던 과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도 현재이고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현재일 뿐이에요. 또 뿐만 아니고 그 피해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바로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이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관심을 받았던 것은 그냥 위안부 문제만 있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92년도에 유엔에 이 문제를 갖고 갔을 때 마침 90년대부터 95년까지 보스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세르비아계 군인들이 보스니아 여성들을 집단 조직적으로 강간하고 학살했어요. 이 사건이 유엔에 왔어요. 일본이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 문제다, 과거 역사다, 이미 저 지난 일이다 라고 해서 계속 묻어두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보스니아 여성들에 대한 잔악한 그 성폭력, 인권 유린이 유엔에 왔고, 마침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유엔에 갔어요. 이게 두 개 딱 만났어요. 바로 이게 역사구나 하는 것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사란 그냥 교과서 속에 있는, 텍스트북 속에 있는 기록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저 한켠에 남아있는 그냥 그 한 사건이 아니고 바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지점, 이게 바로 역사구나, 바로 연속석상에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11살, 11살, 13살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군대 끌려갑니다. 밤에 끌려가요.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밑에 자기 아이를 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 레이전을 하죠? 할 수가 없구나. 이 밑에 아이를 업고 있는 소녀, 저 소녀가 바로 군인에게 강간당해 임신한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숱하게 있어요. 콩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우간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계속 전쟁 속에서 남자들은 여성들을 강간합니다. 일본도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강간 사건, 성폭력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자기들을 합리화합니다. 성매매 그거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야. 성욕을 어디다 분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인생을 짓밟히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마침 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여성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요. 소식이 가요. 아까 나비 한 마리가 하나씩 나풀 날아서 소녀의 머리에 앉고 그 소녀가 자라서 할머니가 되고 군중이 되고 그런 걸 봤죠. 이 나비들이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성폭력 당하는 저 여성들에게, 아프리카에서 인권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날아갔어요.
거기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시를 한다더라. 그게 20년이 넘었다더라 하는 소식이 갔어요. 아, 우리들도 저렇게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서 한 파키스탄에서 온 여성을 만났어요. 같이 이게 발표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여성은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맨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사실은 파키스탄에서 한국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 때 일본군에게 끌려가 성노예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 고통에서 피해를 입고 당하지만 않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앞으로 어떻게 싸워가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우리도 희망을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바로 여러분하고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야기하는 건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 우리의 미래에는 다시는 이런 문제를 물려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고 우리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세계, 다른 한켠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성들에게 우리가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들에게도 내가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함께 목소리라도 보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자세, 마음,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잠깐 할머니들의 증언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전쟁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지는 강간도 그건 전쟁 범죄입니다. 그 인권 침해 피해예요. 그것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성폭력하거나 강간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거는 범죄 행위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런 우발적인 강간과도 또 다른 더 깊은, 더 넓은, 더 무서운 그런 게 내포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제도라는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도로 저질러졌다. 국가가 제도로 만들어서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장 적나라한 문서가 바로 옆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는 데서 오른쪽에 문서입니다. 한자지만 여러분 읽을 수 있죠. 군 위안부 모집 등에 관한 건이에요. 일본의 공문서입니다. 일본 군부에서 내려진 문서예요. 공식 문서예요. 국방부 장관이 위임장을 했고요. 그 밑에 차관이 결재를 했습니다. 그 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밑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차관이 결재한 이 밑에 있죠, 그대로. 군 위안수 종업부 모집 등에 관한 건 1938년에 저게 기한이 된 문서예요. 저기에 보면 저 뒤를 쫙 넘기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안부를 모집할 때 마을들에서 마구잡이로 연행을 해서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 앞으로 여성들을 모집할 때는 군과 경찰, 헌병 등이 개입을 해서 민심을 제거하라. 그런 내용이 이 문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군이 명확하게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뿐만 아니고 어떤 군 문서에는 군인 100명당 여성 1명을 모집하라 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요. 또 40년 9월 19일에 육군성 각 육군부대에 교육 참고 자료로 보낸 자료에 보면은 군인 사기 진작과 군기 유지, 또 약탈, 강간, 방화, 포로 학살 등의 범죄 예방과 성병 예방을 위해서 위안소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안소를 적극 설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트럭이에요. 여성들을 트럭에 이 짐짝 실는 데 이렇게 싣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사진은 배의 화물선의 가장 밑에 화물을 싣는 짐칸입니다. 여성들을 저렇게 쑤셔 넣었어요. 저 배를 타고 태평양으로 중국으로 여성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 트럭도 저 배도 민간인들이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설비예요. 전쟁 때였고 식민지였습니다. 군이 통제했고 군이 허가하고 군이 해외로 이송하는 증을 발급해야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어디 우리나라
사실은 저도 무태에서 제주도로 올 때만 해도 주민등록증 다 보이고 가요. 저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송증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저 때도 마찬가지 국가의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저 여성들을 저렇게 군용 트럭에 태워서 갔다라는 것, 그리고 전쟁터로 가는 배에, 큰 함선에 화물칸에 여성들을 이렇게 실어 갔다는 것, 저런 것 자체도 바로 일본군이 직접 개입하고 지휘하고 군 조직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이송하고 모집하고 위안소를 설치했다라는 것이 이 문서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일본은 여전히 강제 연행이 아니었다, 여성들이 자원했다, 그리고 군인 장교보다 월급이 더 많았다 등등의 망언을 넘어서 폭언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거의 살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동안에는 내 팔자가 잘못 나서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더럽혀진 여자라는 그런 인식으로 숨죽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잘못했고 한국 정부가 나를 이렇게 버려놨구나, 한국 사회가 나를 손가락질했구나 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고 제일 먼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을 해야 될 일본에서 오히려 그렇게 폭언을 해대고 망언을 해대니까 내가 괜히 살았구나, 내가 그때 차라리 전쟁터에서 죽어버릴 걸 하는 그런 고백들, 자책들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 실태를 가지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보는 그 당시 여성들의 실태입니다. 제일 첫 번째 사진 보면 임신한 여성이 있죠. 저 여성은 2년 전만 해도 북한 평양에 살고 계셨던 분이세요. 박영심 할머니신데요. 발 한번 보세요. 신발 신었어요. 저 모양으로 온 전쟁터로 끌려다녔습니다. 저기 제일 밑에 오른쪽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여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전후에 미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모습. 죽음이죠, 모두. 삶을 포기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 위안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일본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벽면에는 위안소 규정이 있습니다. 30분 이상을 넘기지 말 것 등등. 일본 군이 관리한 규정이에요. 저 오른쪽 사진, 위에 오른쪽 사진은 오키나와에 있던 위안소 앞에 줄을 선 사진들입니다. 오키나 주민들이 저걸 봐요. 오키나 주민들 현지 증언에 의하면 군인들은 이미 문 밖에서도 바지를 요만큼 내리고 있었다. 여성들은 낮에는 먹을 것을 동냥질하러 다니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대요. 먹을 것을 동냥질하러 다니고 밤에는 저렇게 군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먹을 것을 동냥질하러 오면 오키나 주민들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조센삐 하면서 놀렸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왼쪽 사진, 이게 사실은 미군이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진도 미군 포로 수용소에 여성들이 갇혔어요. 수감이 되었어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전쟁터에 이 태평양 섬까지, 버마까지 여성들이 오게 되었는지 조사를 했어요. 그 문서가 93년도에 발견이 되었어요. 이 사진과 함께. 그 속에는 여성들의 왜 여기 왔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엄마 이름은 고향이 어디고, 키가 몇이고, 이 눈 컬러는 어떤 컬러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통역은 일본 군인이 했어요. 통역을 일본 군인이 해서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왜곡된 게 많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미군이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1945년에 알았다는 것이 이 문서로 드러났어요. 그렇지만 입 닫았습니다. 7.3.1 세균전에 대해서 미군이 알았어요. 그렇지만 입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숙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